그 화면이 약간 삐뚤어져서 이게 됐나? 잠시만요. 그래도 잘 보이니까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보이겠네요, 진짜. 그래서 저희가 원본으로 업로드하고 요 프로로 촬영하는 게 네, 저희 쇼츠 올리는 거 엄청 하기 좋게 네네네. 가능하니까 아쉬운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구입을 좀 고려하고 있긴 한데. 한 분이 오셨군요. 안녕하십니까. 8시 한 2분부터 들어오실까요? 알겠습니다. 최근에 저희 무슨 그룹 클래스 하는데 입만 짧은 친구들도 잘 먹습니다. 왜 저희 샘플로 주셨던 거 있잖아요. 네, 그거. 훌륭합니다. 이거는 근데 잘 안 보고 이건 건설보다 조금은 하시. 근데 보내드려도 안녕하십니까. 저녁은 다 드셨는지요? 안녕하세요. 교육. 좋습니다. 이렇게 보나페티의 팬분들께서 교육에 이렇게 열정이 있으시다니 멋진 밥과 멋진 하루 루틴과 교육까지 하실 보호자님들이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이 드는군요. 안녕하세요. 닉네임이 아주 재밌으시군요. 집 나간 쓰레빠. 채팅이 보이니까 아주 좋군요. 들어오고 있는 이거 12분 총 몇 분이나 지금 보시는 거예요? 지금 방금 한 7, 80명 들어오셨으니까. 네, 저 먹었습니다. 저 제비추리 구워 먹었어요. 아주 의외의 메뉴를 아주 맛있게 잘 구워 먹었습니다. 없는 돈에 기름칠 해야겠다며. 맞습니다. 기가 막혔어요, 진짜. 웨데이징 해갖고 그냥 버터 맛이 싹 나는 게 이런 얘기를. 저녁 식사 다들 하셨기를 빌면서 슬 시작할까요? 네. 괜찮을까요? 조금 더 기다릴까요? 시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들어오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보호자님들 다 저녁 다 드셨기를 빌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이제 보나피티 웨비나에서 준비한 내용은 배변 교육, 개들의 배변에 대한 얘기를 제가 오늘
다양하게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목을 배변교육 정복하기라고 제가 아주 오만하게 써놨는데 실제로 이걸 듣는다고 정복이 가능하진 않지만 보호자님들이 이 수업을 통해서 걔들이 이런 원리로 배변 행위를 하는구나, 배변 행동에 이런 의미가 있구나, 배변 교육을 내가 앞으로 내 반려견하고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구나라는 관을 좀 잘 가지시기를 빌면서 오늘 내용을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시작하도록 할 건데 먼저 제 소개를 항상 드리고 있는데 이번엔 아주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행동수정 전문성을 쌓기 위해서 계속 반려견들의 행동을 바꿔나가고 보호자님들께 트레이닝에 대한 지식을 전달드리는 일을 하고 있었고요. 지금은 바른산 반려견 유치원에서 원장으로 일하고 있는 구준회 트레이너라고 합니다. 좋습니다. 이런저런 열심히 공부 많이 했습니다. 네. 자, 오늘 내용, 콘텐츠는 무엇이냐? 그럼 행동에 대한 이해를 먼저 저희가 가져가야 될 거예요. 배변 행동은 이런 의미가 있구나. 그리고 이해도가 어느 정도 올라갔다면 그것을 바탕으로 실수가 나오는 원인을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원인을 컨트롤하면서 어떻게 교육을 들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먼저 현실적인 얘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키웠던 반려견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이 친구가 자춘이라는 친구입니다. 이름이 구자춘입니다. 구자춘. 근데 이 친구가 제가 처음에 입양을 딱 하고 입양하고 딱 저녁에 집에 도착을 했는데 똥을 싸는 거예요. 근데 똥을 싸는데 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바로 먹더라고요. 식분증이 진짜 어마어마했고, 그리고 배변 본능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정말 심각하게 뒤틀려 있던 친구예요. 자기가 제일 편안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대소변을 계속 싸고, 조금이라도 오줌이나 똥이 있는 곳을 피해 가려거나 이런 게 전혀 없이 밟거나 몸에 막 묻히거나 하는 행동들이, 잠시만요. 안내 말씀 들어야 되니까. 죄송합니다, 보호자님. 어쨌든 이 자춘이라는 친구가 배변 본능이 정말 어긋나 있었어요. 아기 때부터. 그래서 제가 배변 교육에 대해서 이때도 트레이너를 하고 있었지만 제가 반려견이 정말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생기니까 정말 딥하게 공부를 시작하고 트레이닝에 대한 지식을 늘려나가기 시작했던 계기가 있었습니다. 정말 문제가 많은 배변 행동을 하던 친구가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됐느냐, 아예 오줌 자체를 제대로 못 싸던 친구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 친구 한번 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쉬 하니까 그냥 딴 거 하던 애가 갑자기 가서 오줌을 싸는, 기가 막히죠? 그렇죠? 기가 막히죠? 제법 괜찮아졌습니다. 한 6개월쯤부터는 배변 실수가 거의 안 나왔고, 식분증은 끝까지 제가 못 잡았었어요. 다만 15분 정도는 똥 앞에서 기다리게 제가 만들어줬던 그런 어떤 타협점을 좀 찾아서 양육을 제가 했었습니다. 어쨌든 자, 이제 서두는 자르고, 기네요. 식분증, 그쵸. 식분증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았는데 저도. 자, 배변 행동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배변 행동이죠, 행동. 제가 행동에 대한 설명을 드릴 때 항상 이 슬라이드를 보여드려요. 교육, 경험, 유전. 그리고 전반에 깔려 있는 건강이라는 것도 있겠죠. 근데 건강은 저희가 잠시 옆으로 두고 이따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먼저 대부분의 행동, 여기서 말하는 행동은 신체적인 외부적으로 표현되는 행동 외에도 이 내부적으로 벌어지는 어떤 감정적인 반응도 행동에 포함된다고 일단 생각을 해주시면 좋고요. 행동이란 건 교육과 경험 그리고 유전,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결정이 되고 어떤 행동이 더 많이 나오는지가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보호자님들, 제가 항상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보호자님들이 이 반려견들의 행동에 대해서 지식이 저만큼 높지는 않으시겠죠. 당연히 저는 이거로 직업을 갖는 사람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내가 어떤 교육을 해서 그런다. 얘는 어떤 종이니까 그냥 그런 거야. 예전에 이런 경험들이 있어서 얘가 다 이러는 거야. 이렇게 좀 단순화해서 생각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핵심적인 원인을 저희가 다 파악을 하지 않고 편협한 과정을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은 사실 행동 수정의 과정에서 그리고 결과에서 되게 좋지 못한 퀄리티의 완성도를 저희가 얻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내 애가 어떤 행동을 하는데 이 행동이 내가 어떻게 해주고 싶어요. 교육을 해주고 싶어. 그러면 교육적인 측면에서 내가 어떤 것들을 놓쳐왔는지 그리고 경험, 아이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것들, 사회 시기는 어떻게 보냈는지 개춘기 시기는 어떻게 보냈는지, 한 살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어떤 환경에서 살았는지 등등들도 잘 보고 이해를 할 수 있는 지식들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견종이라는 특성도 저희가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면 이해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모두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보호자님들께서 잘 앞으로 들으시기를 빌면서 본 얘기로 넘어가자면 먼저 그래서 배변 뭐 오줌 싸고 똥 싸는 거 아니야? 그게 뭐 의미가 있어?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생각보다 의미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처럼 딱 배설의 욕구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이에요. 반려견 친구들이. 첫 번째 배변의 의미로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글씨가 안 보이실까 봐 말로 다 읽어드릴게요. 정보의 전달 혹은 공유의 측면입니다. 지금 사진을 보면 반려견 친구가 마킹을 하는 아이도 있고 누군가가 싼 오줌 냄새를 맡고 있는 반려견의 모습도 제가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사람과 다르게 반려견들이 오줌을 싸고 똥을 싸는 목적 중에 하나는 내가 여기 있어, 나라는 존재가 여기 있었어 라는 거를 정보를 그 사실을 그 다른 반려견 친구들한테 알리는 게 첫 번째 목표이고요. 그거를 해석하고 이해하는 과정도 반려견들한테 굉장히 삶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내 반려견이 만약에 마킹을 좀 많이 한다. 남자아이인데 마킹을 한다. 혹은 여자아이인데도 마킹을 할 수가 있어요. 혹은 다른 반려견 친구들이 많이 있는 곳을 가면 마킹성으로 하는 건 아닌데 꼭 오줌을 싼다. 혹은 똥을 싸려고 한다. 이런 거는 약간 정보 전달의 욕구 때문에 하는 걸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에 대한 반증이 뭐냐면 이게 정말 재밌는 얘기입니다. 보호자님들. 저만 재밌을지도 모르겠지만 이게 무슨 국립공원 같은 거예요. 우리나라랑 다르게 외국은 이 국립공원이니 뭐니 생태공원 이런 게 엄청 크거든요. 여기에 총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 그룹에 그 늑대들한테 그 중에 한 마리한테 이 GPS를 심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위성으로 찍어서 이놈들이 처음에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관찰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선들이 막 왔다 갔다 해요. 흰색 애가 여기까지도 가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점점 한 구획이 정해지기 시작해요. 노란 놈들은 여기서만 돌아다니고 파란 놈들은 여기서만, 하얀색 애들은 여기서만. 요거를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늑대들이 같은 종끼리 늑대한테 내가 여기 있어, 우리 무리가 이쪽에 있어 라는 걸 알리고 다른 무리는 그거를 습득해서 그 안으로 안 들어가려고 하는 성향이 성질이 또 보인다라는 거예요. 요거를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으니까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자연 상태에서 나와 같은 종인데 내 가족이 아니면 적입니다. 적, 보호자님들. 왜냐하면 오늘 밥을 먹냐 안 먹냐가 지상과제인 생명체들이고 같은 동종이라 하면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자원을 다 동일하게 소중하게 여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내 가족이 아닌데 저놈이 대체 제 아군일 이유가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동종이지만 다른 무리의 늑대들끼리 만나면 서로 굉장히 적대적입니다. 근데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문제는 적대적인데 싸워서 이겨도 문제예요. 왜냐하면 상처 하나만 나도 자연 상태에서는 그게 죽음으로 몰고 갈 수 있는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인 잘 발달한 충동적이지 않은 늑대들은 절대로 동종끼리 싸우려고 들진 않아요. 다만 서로 경계하고 서로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전에 내 냄새가 여기 있으니 침입하지 마라. 그리고 그거를 이해하고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서로 간에 그 본능이 본능이 있고 그 본능이 각 늑대들이 서로 생존할 확률을 높여줬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도 개가 이제 늑대 친구들이랑 굉장히 비슷한 동물이지 않습니까?
비슷한 정도가 아니고 사실 학명도 똑같고 그렇죠? 그래서 거의 비슷한 생명체인 만큼 실제로 내 반려견이 정보를 전달하고 공유하는 욕구가 분명히 있구나라는 거를 이거를 통해서도 저희가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의미는 또 뭐가 있느냐? 정보 전달만 하는 게 사실 능사가 아니다. 바로 감정 표현 혹은 다들 보호자님들이 아시는 카밍 시그널의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카밍 시그널, 이 뭐죠? 나와 상대방이 진정했으면 좋겠어. 나 괜찮아. 나 별거 아니야. 나 무서운 사람 아니야. 너도 그러니까 제발 좀 가만히 있어. 이런 의미로서 진정의 신호로서 배변 행동이 또 나오기도 한다라는 거를 보호자님들도 아셔야 돼요. 혹시 보호자님들 내 반려견이랑 어디 가거나 다른 반려견 친구들 막 흥분되고 있는 곳에 막 운동장 같은 거 갈 때 그 친구들이 다 보는 앞에서 오줌을 갑자기 막 싸거나 하는 거를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상하죠. 저희가 얼핏 생각해보면 보호자님들 남들이 다 보는 앞에서 혹시 대소변 하고 싶으세요? 아니죠? 그렇죠? 사회적인 규범도 있겠지만 조금 더 생명의 관점에서 보자면 대소변을 보는 순간이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공격당하면 굉장히 방어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대소변을 본다라는 행위는 일종의 유화 행동이에요. 내가 당신한테 공격적이지 않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사람은 그러지 않죠. 하지만 동물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왼쪽 제가 준비한 영상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한번 틀어볼게요. 둘이 친구인데 한 친구가 오줌을 싸니까 다른 친구가 오줌을 싸요. 그러면 있던 친구가 냄새를 맡고는 둘이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너라야 하고 막 뛰어놀죠. 분명히 시그널로서 작용한 배변 행동입니다. 그래서 나 이래, 나 이런 사람이야. 나 너 앞에서 오줌도 쌀 수 있어. 그리고 냄새도 잘 맡아봐. 어때? 내가 위험하지 않지? 라는 걸 증명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이해를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진정의 욕구로서 배변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운동장을 갔는데 오줌을 계속 못 싸요. 그러면 약간 문제 상황이라고 보셔도 괜찮아요. 만약에 실내 배변을 진짜 이악 물고 하는 친구가 아닌 이상에 다른 친구들한테 내가 오줌 싸는 걸 보여주는 거는 사실은 사회화적인 측면에서 꽤 멋진 행동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물론 겁나서 지리는 거 빼고요. 이 진정의 욕구로서의 배변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도 사실 내 반려견이 얼마나 사회화적으로 충분히 갖추어져 있는가를 해석하기에도 좋은 기준이기도 해요. 또 다른 건 다 어느 정도 인지하실 수 있겠지만 너무 흥분되거나 너무 두려워도 오줌을 아이들이 쌉니다. 바로 덮어서 위에 싸는 건 경쟁인가요? 전혀 아닙니다. 물론 보호자님 질문이 너무 좋으신데 경쟁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반려견한테 방금 물어봐야 되거든요. 너 방금 오줌 싼 게 상대보다 더 힘이 세고 내가 더 높이 쌀 수 있으니까 내가 너보다 체구가 높으니까 내가 너랑 만약에 싸운 다음에 내가 너보다 이길 확률이 더 높겠네? 그러니까 너가 나한테 복종해야 돼? 라는 의미로서 오줌을 싸느냐고 물어볼 수 있겠죠, 저희가. 근데 보통 애들이 대답을 안 해줘요. 그래서 알 수 없다. 근데 다만 만약에 경쟁의 의미로서 오줌을 싼다면 보호자님 그게 약간 물론 그럴 경쟁심이 심리 기저에 깔려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 다른 욕구일 수가 있어요. 정말 경쟁하고 싶다면 상대방을 푸시하고 더 밀어붙이는 게 더 주가 돼야겠죠? 근데 왜 거기서 오줌을 싸겠어요? 그렇죠? 오줌 쌀 때 물리면 어떡하려고 그렇죠? 배 쪽 들고 오줌 싸는데 배 쪽 물리면 바로 죽어요. 그래서 보호자님들께 생각하시는 수컷 애들이 더 높이 싸려고 하는 건 물론 경쟁의 의미일 수도 있어요. 근데 늑대도 그렇고 개도 그렇고 저희한테 확실히 그게 경쟁의 의미라고 말을 해주지 않는다라는 게 저희가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수컷들일수록 그 남성 호르몬 수치가 높은 수컷들일수록 더 높이 싸려고 하는 걸 보아하니 그건 일종의 과시욕에 가깝다. 혹은 과시욕이 심리 기저에 깔려 있는 강한 본능에 따라서 행동하는 걸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조금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개들끼리는 서열 이슈가 있을 수 있어서 경쟁심이 클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도 거의 대부분은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그런 욕구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질문 너무 감사하고요. 얘기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너무 흥분되거나 너무 두려워도 오줌을 쌉니다. 지금 이 친구 보시면 엄마가 와서 너무 신나요. 귀여운 비질라 친구가 있군요.
너무 흥분되니까 기지개도 켜고 다운되려고 노력하고 있네요. 하품도 하고. 하지만 어림도 없지. 잔뜩 흥분해버리고. 히히히 하고 너무 흥분되니까 뒤에 보면 여자애라서 오줌을 쭉 지리는 게 보이시죠? 제가 전에 키우던 반려견 친구도 이런 걸 저희가 희뉴라 그래요. 이런 아이였어요. 너무 흥분되면 오줌을 지리는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도한 감정도 당연히 배변 욕구를 확 끌어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제가 사실 보는데 되게 보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를 좀 받는 영상인데 보호자예요, 보호자. 보호자가 이제 이상한 가면을 쓰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반려견 친구가 굉장히 무서워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바닥에 이렇게 오줌 지린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이런 모습도 혹시 보신 적이 있을까요? 보호자님들? 없기를 빕니다. 너무 두려워도, 너무 신나도, 감정적으로 너무 격해지면,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오줌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사실 이거 저희도 그래요, 그쵸? 근데 저희는 이 능력이 그래도 잘 있어서, 그래 어른스럽잖아요, 저희는. 어른스러운 척 저희는 잘하기 때문에 조절을 잘 하는 겁니다. 근데 저희도 엄청 긴장되거나 무서운 일 겪으면 저릿저릿하죠, 그렇죠? 그래서 반려견 친구들도 당연히 그럴 수 있다. 둘 다 문제 행동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보호자도 왜 이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고요. 좋습니다. 이제 의미 혹은 감정과 연관된 얘기를 제가 좀 드렸다면 욕구의 측면에서 이제 좀 얘기를 드릴 거예요. 자, 사진이 잘 보이시길 빌면서 장소 구분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청결에 대한 욕구가 반려견 친구들도 있습니다. 놀랍게도 있어요. 다 아시죠? 진짜 깔끔 떠는 친구들 있잖아요. 보호자님들 중에서도. 어떤 아이는 제가 예전에 키웠던 아이처럼 막 오줌 막 밟고 다니는 친구도 있겠지만 어떤 반려견 친구는 정말 절대 오줌 안 밟아요. 오줌 싸다가 발에 오줌이 튀면 오줌을 끊어. 막 그런 친구들까지도 있어요. 이런 청결에 대한 욕구도 반려견 친구들이 분명 많느냐 적느냐 차이지 분명히 다 있어요. 그런데 왼쪽을 보시면 다 처음에 반려견 입양하고 다 이런 거 하셨나요? 울타리 사서 배변 장소 두고 쉬는 장소 두고 그 바로 앞에다가 밥이랑 물 두고. 자, 좋아요. 이렇게 하는 게 사실 좋진 않아요.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독방도 이렇게 안 해요. 그렇죠? 저희가 사는 곳 바로 옆에 똥오줌 싸는 데가 있으면 꽤 불편할 겁니다. 그렇죠? 보통은 충분히 넓은 거리를 갖고 싶어 해요. 반려견 친구들이. 다만 그래도 이렇게 해도 반려견 친구들이 배변을 잘 구분해요. 왜냐하면 배우지 않아도 하는 본능이고 배우지 않아도 갖고 있는 청결에 대한 욕구 때문에 내가 쉬는 곳과 똥오줌을 싸는 곳을 구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사진을 좀 보시면 아이가 먹고 마시는 게 여기 있고 쉬는 곳이 오른쪽에 쫙 붙어 있고 대소변 보는 배변판이 맨 왼쪽에 벽에 붙어 있잖아요. 왼쪽 사진보다 오른쪽 사진이 반려견의 청결에 대한 욕구를 잘 배려해주는 세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호자님들 잘 보시고 내 반려견이 혹시 좀 자는 곳과 오줌 싸는 곳이 너무 가까이 있진 않나? 이런 거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또 좋겠죠. 배변 장소 주변에서 밥과 물을 먹는 것도 반려견 입장에서는 조금 불쾌하고 심지어 배변 실수의 원인이 되기도 하니까 환경 세팅을 좀 신경을 써주실수록 당연히 좋을 거고요. 이 청결에 대한 욕구는 배변 장소 그 자체에서도 저희가 볼 수 있어요. 왼쪽 사진은 오줌을 잔뜩 싸놓은 배변 그 패드죠. 자, 보호자님들 이거 저희 화장실 가실 때 좌변기 커버 올릴 때 긴장하세요, 안 하세요? 하시나요? 저 엄청 하거든요. 왜죠? 물 내리면 되는데.
본능이기 때문이에요. 본능이라서. 내가 여기다 싸야 되는데 여기가 만약에 더러운 곳이라면 내가 배변 행동을 하면서 오염이 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저희가 생득적으로 갖고 있는 욕구거든요. 피하고자 하는 욕구. 반려견 친구들도 이런 게 다 있습니다. 당연히 남이 싸놓은 오줌이나 내가 싸놓은 오줌이나 똥이 다 묻어 있거나 그 주변에 냄새가 강하게 나고 있다면 싸기 싫어해요. 분명히 싸기 싫어합니다.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질문을 하실 수 있는 게 아닌데요? 남자애들은 다른 애 냄새가 나고 있거나 오줌 냄새가 나는 곳에 소변을 보는 걸 더 좋아하는데요? 라고 하시는데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건 배변이 아니고 마킹성 배뇨에 훨씬 더 가까울 거예요. 마킹성 배뇨라는 건 시그널로서 시행을 한다던가 혹은 정보를 전달하고 해석하는 과정에 더 가깝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편하게 똥오줌을 싸는 행동하고 거리가 있는 다른 행동입니다. 그래서 수컷 애들도 깨끗한 곳에 싸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보호자님들 만약에 내 반려견이 실수를 좀 해. 근데 내가 사실 배변 패드 큰 거 쓰고 거기에 한 두세 번 정도는 오줌을 쌌으면 좋겠어서 여러 개 배변 패드 깔아주고 거기다가 애가 계속 싸기를 비는데 애가 밖에다가 싼다. 이러면 사실 이 청결에 대한 욕구를 어긋나게 하시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거기다 안 싸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배변 패드는 깔끔하게, 배변 공간은 깔끔하게 유지해 주시는 게 좋아요. 또 하나는 안전에 대한 욕구를 말씀드릴 건데 라고 하시네요. 자, 현관문 지금 보면 왼쪽 사진은 여기가 바로 현관문이고 현관문 앞에 바로 배변 패드를 깔아놨어요. 자, 보호자님들 화장실이 집에 어디 있으세요? 현관문 쪽에 있으신가요? 보통 2개 있는데 2개 있는 집이 아니면 안쪽에 있지 않나요? 그렇죠? 안방 쪽에 있죠? 혹은 거실 안쪽에 있다거나. 그게 왜 그럴까 하면 아까도 조금 언지를 드렸지만 배변 행동을 할 때는 생명체가 굉장히 프라이베이트한 사적인 시간을 갖고 싶어 해요. 그 이유는 내가 불안한 환경이기 때문이에요.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막 드나들고 모두가 날 볼 수 있고 심지어 만약에 누가 오는 과정, 집에 누가 방문하는 거에 있어서 너무 흥분을 하거나 혹은 안 좋은 감정을 갖는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반려견들에게는 현관문 쪽에 배변 공간을 마련해 주시는 게 그리 좋은 과정이 아니에요. 얘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누군가가 벌컥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는 되게 불안한 공간이에요. 근데 거기에 똥오줌을 싸라라고 하는 거 약간 가혹합니다. 그래서 배변 실수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호자님들, 사람이 너무 많이 지나다니는 곳 혹은 아이가 두려워하거나 불안한 자극이 많이 올 수 있는 곳은 배변 장소로 선택하시는 게 그리 좋지 않아요. 오른쪽 사진을 좀 보시면 잘 안 보이실 것 같지만 거실이에요, 여기가. 그러면 여기에서 저희가 어디를 배변 공간으로 하는 게 좋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쯤이 좋을 것 같아요, 이쪽. 오른쪽 맨 뒤, 여기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안전에 대한 욕구를 되게 무시하시는 보호자님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몰라서 무시하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막 지나다니는 곳 혹은 뻥 뚫려 있는 가려지는 데 없는 그런 데에다가 배변 공간을 위치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살짝 좀 가려져 있고 아이가 좀 숨어서 쌀 수 있는데 사람들이 막 지나다니는 곳이 아닌 좀 구석진 곳. 근데 또 너무 내가 쉬고 싶어 하는 곳은 또 안 돼요. 그래서 배변 공간도 안전에 대한 욕구를 신경 쓰면서 좀 선택을 해주시면 배변 실수 확률이 더 줄어들고 아이가 더 편안한 상태에서 배변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욕구가 있느냐, 어떤 사실 본능이 있느냐 하면 이 다공성 표면이라는 거를 반려견 친구들이 좋아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오줌을 쌌을 때 샥 스며드는 곳을 좋아해요. 그리고 이거는 발바닥 패드를 통해서 느끼는 겁니다. 반려견 친구들이 잔디, 흙, 모래, 낙엽 이런 거 좋아해요. 거기다가 오줌 싸는 거 되게 좋아하죠. 왜 그러냐면 발바닥 패드를 통해서 여기가 좀 공기가 잘 통한다라는 걸 느끼고 거기다가 싸는 거예요. 이 본능을 활용해서 만든 게 배변 패드나 배변 판인 거죠. 그래서 이런 다공성 표면을 추구하는 욕구도 저희가 신경을 써줘야 될 겁니다. 간혹 보호자님들께서 저희 아이는 패드에 잘 싸는데
그 화장실 타일에다가 오줌을 쌌으면 좋겠어요. 라는 걸 추구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저는 그런 걸 추천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배변 실수 확률이 어느 정도 배변 실수 확률이 좀 높을 수밖에 없는 배변 습관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어떤 아이는 그런 곳에 싸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그 친구도 사실은 배변 패드에 대한 배변 패드나 이 다공성 표면에서 오줌을 싸는 경험들을 하나하나씩 쌓아 나갈수록 점점점 더 이런 매끈하고 뭔가 어떤 그 타일 같은 표면에는 싸기 싫어할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이불, 발매트, 뭐 카펫 이런 거에 배변 실수하는 친구들 진짜 많죠, 보호자님들. 다 다공성 표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런 걸 잘 신경 써주고 있는가도 잘 보시면 좋겠죠. 자, 또 다른 여분의 배변 행동과 연관된 욕구들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격렬하게 활동을 하고 난 다음에 혹은 푹 자고 일어난 다음 물을 마시거나 잔뜩 밥을 먹고 난 뒤 혹은 공간에서 공간이 변할 때 요럴 때 반려견 친구들이 배변 욕구가 확 끌어오릅니다. 어떠세요? 그런 거 같으신가요, 보호자님들? 내 반려견 친구가 그러는 것 같아요? 또 여쭤볼까요? 보호자님들은 어떠세요? 저희도 그렇죠, 이거? 그래서 만약에 내가 배변 교육을 할 거예요. 내가 그럼 배변을 언제 성공할지를 봐야 될 건데 요런 타이밍을 잘 노리시면 됩니다. 쉬고 나서 저녁에 자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일어난 다음에 밥하고 물을 먹었어요. 아주 먹고 싶을 겁니다. 싸고 싶을 겁니다. 일어나서 밥 먹고 물 꿀꺽 마신 다음에 조금 장난까지 쳤어요. 아주 오줌을 싸고 싶을 겁니다. 이런 본능도 다 있으니까 미리미리 생각을 하시고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결국엔 제가 지금 굉장히 욕구와 본능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드리잖아요. 트레이너들이 보통 어떻게 말을 하느냐? 배변 교육은 욕구 컨트롤 싸움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본능 컨트롤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배변은 대체로 욕구 혹은 본능에 따라서 반려견을 선택하고 행동하는 유발되는 행동이고요. 만약에 이 과정에 문제가 생긴다면 이 욕구와 본능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예요. 침해당하고 있는 상황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써져 있듯이 대부분 스트레스나 환경적인 문제, 생활 패턴, 루틴에 대한 문제의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교육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자, 여기까지 되셨다면 이제 원인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4번 빼고 사람도 비슷하다? 새로운 공간? 아닐걸요? 보호자님들 새로운 공간 가면 오줌 마려우실 건데요? 이게 보호자님들 어렸을 때 지금 만 3, 4살 정도 되는 보호자님들이라면 제가 이 얘기하면 맞아요! 이러셨을 거예요. 좋습니다. 자, 배변 실수. 실질적인 원인들이 그럼 어떤 것들이 또 있을까? 지금 이 친구 보시면 배변 패드가 있는데 바로 옆에다 싸죠? 이런 친구들 진짜 많죠. 좋습니다. 이제 핵심적인 원인에 대한 얘기를 들어갈 겁니다. 먼저 배변 행동은 배울 수 있어요. 언제 주로 배우냐면 사회화 시기 때 배웁니다. 1차 사회화 시기라고 하는 4주 정도가 지나거나 그 언저리부터 동배들이 모견하고 생활하면서 청결에 대한 본능을 장착하는 시기예요. 그리고 이때 자연스럽게 자기의 활동 공간과 먹는 공간, 배변 공간을 구분해서 대소변을 봅니다. 지금 이 친구들 이제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완전 꼬물이들이죠. 여기가 쉬는 곳이에요. 그렇죠? 불쌍한 엄마 얼마나 스트레스 받을고. 그리고 여기 꼬물이들이 있는 곳이 먹는 곳이에요. 톱밥이 깔려 있어요. 다공성 표면이죠. 근데 욕구가 충분히 여기다 오줌을 싸도 될 거라는 환경 세팅을 해줬는데 걔들이 여기다 대소변을 잘 안 싸요. 왜냐면 난 여기서 잘 쉬어야 되니까. 이 꼬물이도 구분을 합니다. 자, 쉬다가 엄마 젖 엄청 먹었어요. 오줌 마려울 겁니다, 이 짓을. 꼬물이들 너무 귀여워. 어떡해. 자, 잘 쉬다가 갑자기 막 넘어가려고 그래요, 이 녀석들이. 근데 이게 턱이 너무 높으니까 일로 가려고 하네요. 밥이랑 물 먹는 곳.
자, 쉬는 곳에서 벗어나서 그럼 바로 여기다가 쌀까요? 아니죠. 쉬는 곳도 싫어. 밥 먹는 곳, 물 먹는 곳도 싫어. 자, 보십시오. 이 훈련사가 훈련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더니 다 먹고 또 쉬는 곳으로 가요. 이제 진짜 마려울 거예요. 그러다 한숨 자네요. 놀랍게도. 자고 나면 진짜 마려울 겁니다. 자, 보면 아무것도 안 쌌죠? 여기 약간 이상한 녀석이 하나 쌌네요. 그리고 밥 먹는 데 가서 또 뭘 먹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거 어때요? 똥오줌 엄청 싸놨죠?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지만 똥투성입니다. 또 싸러 들어갔어요. 쉬야하죠? 그렇죠? 쉬. 자, 이렇듯 보호자님들이 지금 양육하시는 반려견 친구들은 만약에 1차 사회화 시기를 어떻게 보냈는지 아실 수 있다면 배변 실수의 패턴을 봤을 때 이 사회화 시기가 어떻게 지냈는지에 따라서 원인이 여기에 있어요 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런 환경에 안 갖춰져 있는 곳이라면, 정말 열악한 곳에서 만약에 자랐다면 그냥 뭐 거기서 자다가 먹다가 쌀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럼 그 친구는 사실 진짜 어렸을 때부터 배변 욕구가, 청결에 대한 욕구가 완전 박살난 상태로 자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기 싫은 영상 제가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자, 개농장입니다. 지금 제가 불편한 얘기 좀 드리자면 이거 보시는 보호자님들 중에 키우는 아이들이 과연 다 어디서 왔을까요? 자, 환경 보시면 이 청결에 대한 욕구가 철저하게 짓밟힐 수밖에 없는 데서 자랄 거예요. 이런 데서 살아요. 이런 데서. 거의 다 공장 출신이죠. 저희 반려견 친구들. 그리고 이런 데서 자라고 젖대자마자 어디로 가느냐? 여기로 가요. 여기. 여기 환경은 어떻죠? 대부분 펫샵은 배변판 위에서 자라요. 애들이. 혹은 패드 막 깔아놓고 그 위에서 살아요. 그럼 얘는 자기가 쉬는 곳에 동일한 촉감에 있는 곳에서 쌉니다. 그러니 원래 갖고 있던 본능과 욕구도 어렸을 때 성격 형성기 때 계속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좀 슬프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어떤 청결에 대한 욕구 이런 것도 내 아이가 왜 이렇게 배변 실수를 많이 하는가, 여기에서 원인을 저희가 찾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슬픈 얘기 그만할까요? 좋습니다. 또 하나의 원인은 보호자님들이 교육이 문제일 수도 있어요. 교육. 대중적으로 배변 교육의 여러 가지 솔루션들, 전략들이 많이 소개가 되어 있으세요. 왜냐하면 파양 1순위 원인은 과거에는, 지금은 아니지만 과거에는 배변이었습니다. 배변 실수하면 파양하는 경우가 제일 높았어요. 압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변 교육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것들이 좀 부작용이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배변 패드 위에 먹이 주기. 자, 이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반려견 친구들이 먹는 곳에서 싸는 거 안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배변 패드 위에서 계속 먹을 거 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쵸? 대충 느낌 오시죠? 계속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애기 좌변기 위에서 밥 먹어야지. 소변기 위에서 음료수 먹어야 돼. 이런 거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상한 거죠. 당연히 실수할 확률이 올라갈 겁니다. 자, 배변 딱 다른 데다 쌀 것 같으면 막 달려가서 배변 패드 위에 올려두시는 분들도 많죠? 아주 불쾌한 경험입니다. 이런다고 배울 애들이 없어요. 이런다고 배울 거면 이 반려견 친구들한테 말해주면 됩니다. 야, 이렇게 위에다 싸야지. 이렇게 하면 다 알아들을 거예요. 그렇죠? 자, 행동을 아이가 스스로 판단해서 하는 게 아닌 이상, 그걸 배우는 게 아닌 이상 이미 다른 데서 싸기 시작했을 때 그걸 잡아서 패드 위에 올린다고 여기다 싸야 되는구나를 배우긴 힘들어요. 오히려 다른 걸 배울 겁니다. 불쾌한 경험이 계속 쌓일 거예요. 엄마, 아빠 앞에서 오줌 싸면 오줌 싸고 있으면 와서 나를 막 잡고 들어. 꽤 끔찍할 겁니다. 그렇죠? 오히려 배변 실수 확률을 올릴 거예요.
자, 세 번째, 배변 패드에 대소변 묻히는 거 혹은 배변 유도제 묻히는 거. 아무 도움 안 됩니다. 아무 도움. 저도 다 해봤어요, 보호자님들. 열심히 실패해봤습니다, 저도. 이렇게 해서 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정말 소수고 그 친구가 사실 이 욕구가 굉장히 이상하게 뒤틀려 있는 친구예요, 그 친구는. 그래서 오히려 안정적인 공간, 그리고 너무 또 안정적이면 안 될 거예요. 내가 쉬어야 되니까 거기는. 적당히 안정적이고 나한테 안정감을 느끼게 해줄 수 있고 다공성 표면이고 깔끔한 곳이어야 아이들이 배변을 하고 싶어 합니다. 자, 네 번째, 공간 제한하기. 아까 그 공간 구분에 대한 욕구를 말씀을 드릴 때 울타리 쳐서 거기서 오줌 싸게 교육한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결국에는 거기서 나오면 또 실수할 거예요. 다 그런 경험 있으시죠? 울타리 안에 뒀을 때 잘 싸는데 빼놓으면 다 실수하죠. 자, 공간을 제한한다고 아이가 배변 실수 확률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가르쳐 주고 여기가 더 좋은 곳이야라는 거를 아이가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해주시는 것만이 실수를 통해서 배워나가는 게 가장 빠릅니다. 그래서 울타리 쳐서 뭐 한다 이런 것도 되는 친구 물론 다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자, 실수한 뒤 와서 냄새 맡게 하기 혹은 그 앞에까지 데리고 와서 혼내기 뭐 이런 거 있죠. 최악입니다. 최악. 절대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몰라요, 애들. 자, 모릅니다. 자, 싸는 도중에 패드 위로 막 몰아가기 혹은 실수한 애를 패드 위에 올려놓고 혼내고 이런 거 다 안 돼요. 7번까지. 자, 보호자님들 혹시 배변 실수할 때 혼내신 분들 다 있죠? 다 혼내시잖아요, 솔직히. 다 말해보세요, 그렇죠? 전부 다 혼내죠? 뭐 배우는 것 같으세요? 그렇죠? 아무것도 못 배웁니다, 아무것도. 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여기다가 싸야 돼. 여기다가는 싸면 안 돼. 그걸 저희가 사람이 어떻게 배우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사람이. 결국에는 언제 배우게 되냐면 처음에는 그냥 엄마가 계속 거기에 유도하니까 그냥 거기다 싸다가 나중에는 관습적인 행태를 이해하면서 사람이 스스로 잘 가리게 되는 거거든요. 실수를 줄여나가고. 걔들이 애초에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 여기다가 싸면 엄마가 스트레스를 받는구나. 인테리어에 하자가 생기니까 엄마 아빠의 실질적인 자본에 문제가 생기겠구나. 내가 이러면 안 되겠네. 내가 효도를 해야 되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수하면 울타리에 가두거나 실수한 곳으로 데려가거나 나중에 혼내거나 이런 것은 안 하시는 게 맞아요. 다 이렇게 하시죠. 그렇죠? 자, 또 다른 원인으로 분리불안이 대표적인 배변 실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먼저 말씀드릴 거는 제가 앞에 너무 과도한 감정 상태가 배변 실수의 원인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분리불안 증세도 그 측면에서 이해를 하시면 좋아요. 분리불안이잖아요. 불안감은 신체 내의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굉장히 높게 유지를 하게 만들고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아까 엄청 무섭거나 엄청 기쁘거나와 같은 상태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반려견 친구들의 배변 실수 확률이 압도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간혹 저한테 배변 교육 때문에 연락이 오시는 보호자님들께 상담과 관찰을 통해서 제가 이런 경우로 좀 캐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 친구가 배변 실수를 줄일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보호자님. 불가능합니다. 분리불안 증세가 낮춰질 수 있도록 교육을 하거나 관리적인 접근을 통해서 불안할 일 자체를 없애주시는 것만이 방법이에요, 이런 친구들은. 그래서 분리불안 때문에 혹시 배변 실수를 하는 건 아닌가 이런 것도 한번 잘 보셔야 될 거예요. 꼭 보면 분리불안 증세 때문에 아이들이 실수하는 친구들이 아래에 나와 있는 두 줄의 행태가 있습니다. 평소 배변 공간이 아니고 출입구나 보호자님들이 주로 지나다니는 위치에 배변 실수를 하고요. 보호자님의 채취가 남아있는 곳, 엄마 아빠가 잤던 곳 이런 데에다가 찍 싸버려요. 이런 거를 통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얘는 불안감 때문에 이러는구나 라는 거를 유추할 수 있고 불안감 때문에 실수가 나오기 때문에 불안감을 해소하지 않으면 결국 계속 실수하게 돼 있어요. 또 비슷한 얘기인데 환경 변화 때문에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환경의 변화라는 건 반려견도 혼란스러워요. 사람은
아, 화장실이 여기 있구나. 이런 걸 저희가 인지하고 거기다가 쌀 수 있는데 반려견들이 배변 공간을 선택하는 것은 자기가 그냥 보고 몇 가지 욕구에 들어맞으면 그냥 거기다 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환경 변화가 생긴다면 실제 공간의 변화 혹은 집안 구성원의 변화, 뭐 결혼, 출산, 사망, 이별, 남자친구, 여자친구 같이 개 키우다가 헤어졌어. 뭐 이런 경우, 같이 살던 개가 죽었어. 혹은 둘째가 왔어. 이런 환경의 변화가 개 입장에서는 굉장히 스트레스풀한 과정일 수 있고 배변 욕구가 건강하게 고개를 들기 힘들게 만들거나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의 변화가 생기면 배변 실수 확률이 당연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최근에 내 아이가 배변 실수를 되게 많이 해. 혹시 환경의 변화가 뭐 드라마틱하게 좀 있지 않으셨어요? 라고 제가 물어봤을 때 보호자님들 생각하시기에도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라고 보신다면 조금 시간을 주셔도 좋아요. 그리고 아이가 스트레스 레벨을 낮게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 관리를 진행하시는 게 오히려 배변 교육을 막 우리가 가는 것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이해도도 높게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둘째 입양 제가 시뻘겋게 해놨죠? 저는 둘째를 입양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좋습니다. 또 이 문제에 빠질 수가 없어요. 제가 세미나 초반에 뒤에 말씀드린다고 했던 건강 문제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보호자님들 아이들 중에 이런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패드 가운데서 잘 싸다가 밖으로 나오면서 똥오줌 싸는 친구들. 그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 통증 때문에 그래요. 혹은 청결 때문에 오줌이 막 다리에 튀는 게 싫어서 그런 친구들도 간혹 있습니다. 근데 다리가 아프거나 허리 쪽, 척추 라인 쪽으로 통증이 있으면 배변 자세를 이렇게 하잖아요. 개들이 이렇게 해갖고 싸잖아요. 그 자세를 유지하는 게 꽤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관절이랑 뼈 쪽에 문제가 있거나 고통을 느끼는 친구 혹은 텐션이 높게 유지가 돼서 근육에 스트레스가 많이 있는 친구들은 나오면서 싸게 돼요. 이거는 트레이닝의 영역이 아니겠죠, 보호자님들 당연히. 그리고 요류결석이 있거나 방광염이 있는 경우도 배변 실수를 하거나 막 질질 흘리거나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줌 싸는 과정에서 고통을 느끼거든요. 자, 또 하나는 노환이 오면 배변 욕구를 컨트롤하는 능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당연히 노환도 영향이 있을 거고 치매 오는 반려견 친구들 최근에 많이 늘고 있잖아요, 보호자님들. 치매가 오면 대소변 실수할 확률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거는 트레이너 입장에서 말씀을 딱 드리자면 저희가 도와드릴 수 없어요. 중성화 영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 때문인데 중성화 연관된 것들은 중성화 수술을 하면 어떻죠? 아파요. 여자애들은 또 특히 더 아프죠. 배를 갈라내서 장기를 잘라내고 꼬매고 하니까 그 과정에서 조금 그때부터 배변 실수를 많이 증가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거는 약간 감정적인 문제가 생겨서 그러한 거고 그 감정적인 문제가 생기는 원인은 약간 그 트라우마성입니다. 그 중성화 수술을 하는 과정이 걔들한테 굉장히 가혹할 수 있거든요. 어떤 아이들은. 그래서 그게 분명히 원인이 또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위에 얘기들하고 다 연관되는 얘기지만 어떤 이유에서든지 통증이 있다면 뭐 치아 쪽에 통증이 있을 수도 있겠죠. 통증이 있는 경우는 여러 가지 행동 문제가 생기고 충동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게 돼요, 생명체가. 멀리 갈 것도 없이 저희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강 문제도 저희가 사실은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들으신 보호자님들은 내 아이가 만약에 관절 이슈가 있다거나 특정 견종이라서 뭐 이 생식기 쪽에 문제가 있다거나 혹은 나이가 점점 들었어요. 그 상황에서 배변 실수가 나온다면 이런 거부터 한번 점검을 해보셔라 라는 측면에서 원인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그래 알겠어. 배변 행동이 그런 의미가 있구나. 배변 공간과 배변 행동을 왜 그렇게 하는지는 원인이 다 있구나. 실수는 이런 원인들이 있겠구나까지 저희가 봤다면 이제 알겠으니까 어떻게 교육해야 되는데? 라고 궁금하실 수 있죠. 자, 배변 교육의 정석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왜 정석이냐면 이 틀에서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정말.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대부분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에서 이제 바리에이션을 조금씩 넓게 가져가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중요 포인트를 제가 쭉 적어놨어요. 공간 분리, 청결, 안정감 체크, 혹여나 트라우마가 있는지 체크. 여기서 말하는 트라우마라는 건 배변을 하다가 막 다리가 엄청 아팠어. 혹은 배변판 쓰다가 발톱을 오래 안 잘랐더니 발톱이 빡 꼈어. 그러면 반려견들이 배변판 안 올라가요. 배변 패드에 올라갔는데 배변 패드가 팍 미끄러졌어. 이러면 안 올라갑니다. 이런 감정적인 문제가 또 있는지 체크를 할 수 있겠죠? 이런 걸 어떻게 체크할 수 있느냐? 유도하면 안 올라가요. 그러면 저희가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어요. 보호자님들께 여쭤보는 거랑 합치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또는 전반적인 스트레스 관리도 들어가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체크하시는 거예요. 뭐 공간 분리 나는 엄청 잘해줬는데 배변 공간하고 먹고 마시고 쉬는 공간 완전 멀찍이 잘 떨어뜨려 놨어. 나 멋진 보호자. 자, 배변 실수한 곳 깔끔하게 잘 닦았어. 나 배변 아이가 싸면 바로바로 치워주는데 난 멋진 보호자야. 오케이 좋습니다. 배변 공간도 완전히 진짜 자기가 쉬는 공간보다는 좀 덜 포근하지만 잘 가려져 있는 곳이고 사람이 많이 안 지나다니는 곳이고 막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아이가 갑자기 불안해하지도 않을 공간이야. 좋아. 내 애는 트라우마도 없어. 내 애는 건강해. 스트레스 관리적인 측면도 괜찮아. 그러면 이제 체크리스트를 다 봤는데도 실수가 나온다. 이제 교육 들어가야 돼요. 정석. 첫 번째는 배변 장소로 보내는 거예요. 보호자님들. 배변 장소로 보낼 때 제가 아까 잘못된 교육법으로서 소개한 것들 중에 배변 공간에서 밥을 주는 행동을 제가 말을 했잖아요.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배변 장소로 올라간 행동에 대해서 보상을 바깥에다 주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걸 저희가 이제 플랫폼 트레이닝이라고 저희가 보통 하고 더 넓은 의미에서 타겟팅 트레이닝이라고도 합니다만 이거는 배변 패드가 아니고 해먹 매트에 올라가는 예시를 든 거예요. 근데 뭐 어쨌든 과정은 똑같습니다. 보시면 냄새 맡고 쳐다보는 행동부터 저희가 강화를 들어가요. 냄새 맡으면 잘했어 하고 보상을 밖에다 주고 있죠. 냄새를 맡다 보면 반려견 친구들이 올라가고 싶어 해요. 그럼 발이 닿으면 옳지 하고 보상하고 있어요. 밖에다가 냄새 맡고 발 올리면 또 보상. 그럼 이 친구가 어떻게 될까요? 더 들어가고 싶겠죠. 더 궁금해질 거예요. 보면 이제 네 발 다 올라가는 행동도 자연스럽게 나오기 시작했죠. 이런 식으로 실제로 배변 장소 자체에 올라가는 행동이 나쁘지 않네, 좋네 라는 걸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다만 이게 배변 패드라고 한다면 올라가서 앉거나 쉬는 행동까지 저희가 가르치진 않아요. 그래서 배변 장소로 보내는 교육의 핵심은 뭐다? 너무 좋아하게 할 것까지도 없어요. 이 행동을 엄밀하게 정말 올라가라고 하면 착 올라가서 막 신나할 것까지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대충 유도하면 일로 올라가 볼래 하면 그냥 좀 올라가는 정도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1번 과정은 너무 열심히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 아이가 배변 패드를 아주 좋아하고 심지어 거기서 쉬고 싶어 합니다. 적당히 잘 보내기만 하면 된다. 또 하나의 영상인데 이거는 배변 패드 영상인데 지금 보면 배변 패드 위에 올라가서 냄새 맡는 행동을 이건 강화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냄새를 맡다 보면 욕구가 또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서 배변 패드 위로 올라가는 거에 더 넘어가서 냄새까지 맡게 도와주는 거예요. 냄새에 맞는 행동까지 저희가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트레이너들이 실제로 이렇게 한다. 그래서 올라가서 냄새 맡으면 옳지에서 냄새를 오래 맡으면 옳지로 점점 바꿔나가요. 킁킁킁킁킁 킁킁킁킁 아 잘했어. 올라가는 게 능사가 아니야. 가서 냄새 맡아봐. 그러면 하다 보면 반려견 친구들이 이 배변 욕구가 막 끌어오르게 되거든요. 저희는 그걸 계속 유도하는 겁니다. 배변 패드 위에 올라가서 신나가 아니고 배변 패드 위에 올라갔으면 이제 배변과 연관된 행동까지 더 성공을 시켜서 더 싸고 싶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 과정을 하나씩 한 단계씩 올라가면서 제가 행동을 만들어 나간다는 걸 제가 보여줬고 이걸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자, 한 발 올라가면 클릭, 이번에는 두 발 클릭, 세 발 올라가면 클릭하죠 제가. 그리고 네 발 올라가면 옳지 하고 또 보상하고 그래서 성공하는 것까지 보여드렸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한 발 바로 보상하죠. 그거야 그거. 한 발.
두 발, 잘했어. 세 발, 오, 잘했어. 네 발 올라갔을 때 기다리면 싸는 거예요. 이렇게. 신기하죠? 짱 신기하죠? 이 친구가 진짜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무도 모를 거야. 자, 첫 번째 과정은 배변 장소로 보내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두 번째 교육 과정은 뭐겠어요? 성공하는 걸 칭찬하는 거예요. 배변 교육의 두 번째 과정. 자, 올라갔어. 그러면 너 거기서 만약 오줌 싸잖아? 그게 대체 너가 얼마나 좋은지, 그게 정말 얼마나 좋은 행동인지 내가 가르쳐 줄 거야. 그걸 가르쳐 줄 거예요. 자, 아까 제가 배변, 욕구, 본능 이런 거 막 말할 때 쉬거나 자거나 먹거나 마시거나 흥분하거나 이럴 때 욕구가 막 끌어오른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유도 계속 보내는 거예요, 이제. 배변 장소로. 그러면 쌀 거예요. 근데 이때 쌌을 때 저희가 보호자님들께 칭찬해 주세요라고 하거든요. 많이 칭찬해 주세요. 이 컨셉을 이해를 못 하세요, 보호자님들. 어떻게 칭찬하는지 영상을 통해서 보세요. 진짜 이렇게 합니다, 진짜로. 이게 연출된 영상이긴 한데 그렇게 연출도 아닙니다. 자, 쉬고 한참 쉬고 한 30분 정도 쉬고 나왔어요. 기지개 쭉 켜고 제가 배변 장소로 보내요. 그러면 오줌을 싸거든요. 자, 사료만 던지고 끝날까요? 맛있는 거 또 갖고 왔어요. 자, 다 먹을 때까지 기다리다가 얼추 다 먹으면 이 친구가 좋아하는 장난감으로 놀아주기까지 할 거예요. 전혀 웃고 있지 않은 저의 모습. 아주 계산적인. 자, 다 먹고, 신나. 정말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핵심은 뭐다? 정신적인 충격을 주고 싶은 거예요. 저희는 반려견 친구한테. 아니 세상에 뭐 이까짓 게 이렇게 좋아? 그냥 여기다 오줌 싼 게 대체 나한테 이 정도로 좋은 효용이 발생한다고? 나 오늘 집에 안 가. 나 오늘 오줌 한 번 더 쌀 거야. 이 정도가 돼야 돼요, 보호자님들. 보호자님 오줌 다 싸고 나면 잘 싸면 칭찬해 주세요. 아이 잘했어. 이런 게 아닌 거예요, 보호자님들. 아시겠죠? 자, 배변 장소로 잘 이동하고 계속 잘 이동하게만 만들면 배변을 할 확률이 높은 상황까지 기다렸다가 배변 공간으로 막 보내고 실제로 거기다 성공했을 때 말도 안 되는 보상을 준다. 마지막은 이걸 연결을 시키시면 돼요. 이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자, 만약에 2번 과정, 패드에서 대소변을 성공했을 때 정말 보상을 많이 받게 된다면 이 친구가 점점점 거기다가 싸고 싶어 해요. 근데 다른 데다 싸던 습관이 만약에 강하게 남아있다면 여기 배변 패드에다가도 잘 싸고 다른 데 실수도 꾸준히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한 번에 팍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는 계속 기다려줄 거예요. 다만 가끔 포인트를 잡고 유도해주고 성공하면 큰 보상을 계속 더 유도해주면 점점 실수할 확률이 줄어나갑니다. 자, 지금 딴 거 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 오죽하면 이걸 제가 가르쳤겠어요. 그렇죠? 실수가 너무 많았습니다. 이 친구는 진짜. 그래서 1번과 2번을 연결시키면 그리고 이 연결시킨 행동을 꾸준히 보상해 가시면 아이가 잘 살 겁니다. 자, 뭐가 중요하냐? 실수를 줄이셔야 돼요. 실수할 확률을 줄이셔야 돼요. 자, 만약에 제 반려견이 여기다가 어떤 패턴의 실수가 있어요. 그걸 아시면 그 패턴이 발생 안 되게 막아주셔야 돼요. 일단은. 그래서 배변 실수 확률을 줄이는 게 먼저다. 이건 관리의 측면이죠. 만약에 배변 교육을 하시는데 트레이너가 막 실수할 확률을 줄여야 돼요 막 하고 있는데 근데 어떻게 그걸 다 줄여줘요? 이렇게 나오시면
트레이너는 어떻게 말할 거냐면 그럼 뭐 실수 안고 사세요. 이게 저희가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실수를 줄일 확률을 어떻게든 실수가 나올 확률을 줄이셔야 뭐가 된다. 그리고 잘하면 크게 칭찬해 주셔야 돼요. 이 두 개가 같이 가야 돼요. 좋습니다. 여기까지 다 이해가 되셨기를 빕니다. 참고로 보호자님들 말씀드리면 배변 교육은 배변을 잘 싸는 친구라면 뭐 굳이 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배변 실수가 어렸을 때 좀 있었던 친구라면 살면서 조금씩 가끔씩은 보상해 주시는 걸 전 추천을 드려요. 자, 마지막으로 공간 제약이 필요한 경우를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몇 가지 예시들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실수 원인 뭐냐면 욕구 자체가 정말 뒤틀려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본능이 진짜 뭉개져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관리적으로 교육적으로 뭔가를 해도 진짜 이게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또 어떤 친구가 있냐면 교육하다가 하도 혼나서 배변 실수할 때마다 하도 혼나서 보호자님들이 사람이 있을 때 진짜 안 싸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공간 제약을 통해서 억지로 인위적으로 만들어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럴 때는 실제로 공간 제약을 하면서 교육이 들어갑니다. 뭐 공간 제약이 필요한 경우 대표적으로 내가 배변 패드 배변을 하고 있었는데 배변판으로 바꿔줘야겠어. 솔직히 이거 잘 이해 안 가는데 원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나는 그냥 하여튼 나만의 이유로 나는 배변판 써야겠어. 근데 판을 안 써요. 반려견이. 이럴 때는 공간 제약이 필요합니다. 어떤 공간 제약이 필요하냐면 아까 제가 하지 말라고 했던 그 울타리 마냥 너 여기서 쉬어. 근데 여기서 쉬는 거에서 나오자마자 배변판밖에 없어. 어쩔 거야? 이런 환경을 좀 마련을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배변판에서 배변을 쌌을 때 큰 보상을 받는 경험이 일단은 쌓여야 돼요. 어떤 아이들은 진짜 그 공간 자체를 절대로 안 올라가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제약하셔야 되고요. 뭐 배변 트라우마가 있는 경우, 배변 교육을 하고 싶은데 얘가 이미 진짜 감정적으로 안 좋아져서 사람 앞에서 그냥 안 싸. 이런 답도 없습니다. 이러면 저희가 보고 있을 때 보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공간 제약하고 숨어서 봐야 됩니다. 실제로 제가 그렇게 교육을 한 케이스가 여러 번 있고요. 저 어떻게까지 했냐면 여기다 배변 공간 마련해주고 쉬는 공간, 배변 공간 마련하고 벽 뒤에 숨어서 핸드폰으로 제가 셀프 카메라로 해서 이렇게 보면서 한 적도 있어요. 진짜 별의별 짓 다 했어요, 저도. 근데 그 친구 결국은 잘 싸게 됐거든요. 그래서 공간 제약이 필요한 경우는 이런 케이스도 말할 수 있고요. 세 번째, 제가 처음에 말했던 생활 공간과 배변 공간 자체에 대한 구분을 아예 못하는 친구들. 공간 제약이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제약을 하냐면 배변스를 할 것 같으면 크레이트 관리 해버려요. 크레이트 관리하고 30분 정도 지났다가 꺼내주고 배변 패드나 판 깔려있는 데에 넣어버려요. 그리고 5분 정도 기다립니다. 그리고 5분 안에 안 싸면 다시 크레이트예요. 쌀 때까지 계속 반복입니다. 그래서 싸면 열어주고 어마어마하게 칭찬해주고 그리고 실수하는 거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러다가 또 이제 슬 쌀 것 같아. 그러면 다시 크레이트. 이런 식으로도 실제로 진행을 해요. 그래서 조금 스트레스를 받는 과정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했을 때 사실 효과를 많이 보는 친구들이 워낙 많아서 만약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루틴, 그러니까 정석적인 과정을 했는데도 배변 실수 확률이 너무 줄어들지 않는다면 크레이트 같은 거를 통해서 공간 제약이 되게 효과적으로 배변 교육에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만약에 보호자님 보시고 내 애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하시면 혼자 하지 마시고 훈련사랑 한번 교육을 받으시는 게 좋아요. 실패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자,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배변 교육은 뭐다? 본능 컨트롤 싸움이에요. 보호자님들. 절대 욕구와 본능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리고 배변 습관은 습관입니다. 말뜻 그대로. 그래서 내 반려견의 하루 패턴, 생활 루틴도 저희가 고려를 할 수 있다면 건강한 배변 습관과 연결될 수 있도록 루틴화된 생활, 충분한 일상생활 속에서 녹아드는 활동들을 마련을 해주시는 게 좋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기가 막히죠. 제가 맨날 길게 해서 오늘은
컴팩트하게 그런가요? 좀 섭섭한 느낌이. 제가 오늘 아주 핵심만 추렸거든요, 보호자님들. 원래 배변 교육 얘기하면은 여기서 제가 지금 뺀 내용이 한 5가지 정도가 돼요, 보호자님들. 뭐 식분증 얘기도 제가 되게 오래 하는 편인데 오늘은 그런 거 다 뺐습니다. 뭐 배변의 뭐 종류, 뭐 식습관까지 연관하면서 배변 실수가 어떻게 될까지 연결될 수 있는지 막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내용들, 조금 포인트를 배변 교육에 제가 포인트를 맞췄다.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내용 중에 궁금하신 거 있으신 보호자님들 있으시면 지금 Q&A 시간 저희가 짧게 2시간이면 너무 힘드세요? 알겠습니다.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기가 막혔나 보군요, 제가. 핵심만 가르쳤나 보군요, 제가. 네,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지금 잠시 Q&A 시간 갖고 아까 리자 보호자님께서 말씀하셨던 실외 배변만 하는 케이스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실내 배변만 하거나 실외 배변만 하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각자가 서로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야외 생활을 오래 하게 되는 타이밍에는 너무 오래 오줌을 참게 될 수도 있고요. 실외 배변만 하는 경우는 보호자님이 만약에 아파 이러면 어떻게 나가요? 그럼 이 친구 열 몇 시간씩 아니면 하루씩 못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실내 배변을 못 하면은 이 아이한테 좀 안 좋죠. 건강상으로도 안 좋고 스트레스풀하고 하니까요. 고기 드시고 오셔서 그래서 실내 배변만 하거나 실외 배변만 하거나 하는 거는 사실은 교육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판단을 하는 편입니다. 저는. 근데 당연히 제일 좋은 건 교육을 안 하는 거예요. 실외 배변만 하는 친구는 사실 그 친구가 본능이 되게 깔끔하게 잡혀있는 친구라서 실외 배변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오줌을 싸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게 정상인데 어쨌든 그래서 실외 배변만 하는 경우는 사실 그걸 교육까지 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하지만 어르신들의 경우는 제가 교육을 하라고 말씀드려요. 나가는 게 진짜 힘드신 경우들이 있으니까요. 이 과정은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별로 인도적인 과정이 아닙니다. 보호자님들도 사실 다 할 수 있어요. 그냥 안 나가셔야 돼요. 그냥 안 나가는 게 정답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배변 실외에서 어느 환경에서 어떤 세팅에서 오줌을 싸는 걸 좋아하는지를 저희가 최대한 집에서 마련해 줄 수 있는 만큼 마련해 주고 그냥 안 나가야 돼요. 안 나가서 실내에서 싸는 것도 정말 좋은 일이야 라는 거를 통해서 그 감정을 진짜 여기다 싸기 싫은데 이 감정을 저희가 바꿔주는 굉장히 그 인위적인 과정이 필요해요. 제가 실외 배변만 하는 친구를 실내 배변으로 바꿔본 케이스가 3번 정도 있거든요. 그 3번 전부 다 쉽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냐면 집에서 진짜 안 싸는 친구들은 유치원 환경에서는 사실 쌀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유치원은 다른 반려견 친구 냄새도 많이 나고 집이라는 것과 다르죠. 집이 아니죠. 실내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환경에서부터 조금 더 배변을 하기 좋은 환경에서 배변 장소에서 배변 패드나 그런 데서 싸는 게 정말 좋아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게 조금 더 쉬운 과정이긴 합니다. 맞아요. 결국에는 알겠는데 여기서 싸는 것도 나쁘지 않아. 이걸 저희가 가르쳐 주면 돼요. 근데 그걸 배우려면 일단 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가면 안 돼요. 실내 배변만 하는 친구들도 실외 배변 하려면 사실 외부에서 있는 시간이 좀 늘어나야 되거든요. 다만 밖에서 안 싸는 거 대부분 감정 문제입니다. 사회화 이슈예요, 보호자님들. 보통 그런 친구들이 밖에 있을 때 긴장도가 되게 높은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밖에서 차분하고 편안한 감정 상태가 되면 알아서 쌀 거예요, 보호자님들. 그래서 그 반대 케이스죠. 실내 배변만 혹은 실외 배변만 하는 거는 교육으로 저희가 도와줄 수 있다. 핵심은. 근데 진짜 교육 난이도가 높아요. 아셔야 될 겁니다. 이거는 너무 좋은 질문이군요. 사실 실내 배변, 실외 배변 혹은 산책할 때 배변 패턴 이런 것도 제가 원래 다루는데 오늘은 좀 뺐습니다. 질문을 통해서 약간 말씀드릴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분리불안이 있는 건지 제가 맞추려 할 때는 또 참아요. 맞아요. 분리불안이 있으면 어떤 친구는 배변을 실수를 하면서 표출을 하고요. 불안감을. 어떤 친구는 오히려 오줌도 싸지도 못해요. 스트레스가 높을 때 오줌을 못 싸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반려견 친구들마다 스트레스 증상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사실 문제 상황이라면 문제 상황이죠. 좋습니다. 슬 Q&A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도 별로 말씀이 없으시군요. 제가 아주 설명을 잘했나 봅니다. 따로 질문하실 게 없으시니 좋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이 이미 끝이 났으니 맞아요. 스트레스 증상이 달라서 그런 겁니다. 끝이 났으니 오늘 추가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보나페티에서 진행한 배변 교육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 들고 잘 보셨다니 너무너무 다행입니다.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요. 평일에 일하고 밥 먹고